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은 또 광복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지난주 뉴욕 증시를 좀 돌이켜본다면 예상치를 웃돌았던 PPI 때문에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나 TSMC 같은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슈가 계속 추가가 되는데 중국에서 또 부동산 관련해서 위기가 좀 생기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공통된 맥락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미국과 국내 모두 다 부진하다라는 것이고요. 지난주부터 중국 경기 우려감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틈새 전략으로 다른 섹터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들여다볼 것이 무엇인지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이 어쨌는지 먼저 복기부터 해보시죠. 그날도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 고스란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CPI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는데 그것의 영향은 조금 오전장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장이 개장을 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컨트리 가든 악재가 번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건설사 3위 기준의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자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반기 10조 원 손실, 그로 인한 무디스의 신용등급 한 번에 7단계 하향 조정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퍼져나간 거죠. 업계 전반 도미노 디폴트 우려감이 번졌는데요. 부동산은 중국 GDP에서 2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동산 리스크가 번져나갈 때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장도 정강 후약으로 끝이 났어요. 코스피는 약보합 0.4%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에 대해서 시장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 한국의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없는 시장에서는 급등주로의 밀물과 썰물 현상이 나타나면서 엄청나게 시세 변화가 강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연속성 또한 약하죠. 하루는 초전도체, 그다음 비만 당뇨, 그다음 중국 소비, 그다음 로봇, 그리고 그때그때 개별 종목으로 실적주에 반응을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손실 보는 장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테마주 시세는 굉장히 짧고 굵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메리츠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꺼진 주식을 다시 보자. 소외된 쪽에서 반등하는 형국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날 금요일장에서는 음식료과 금융 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료 쪽이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하면서 농심이 11% 급등했고요. 시간 외에서 삼양식품이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쪽이 이날은 치고 나왔죠. 수출 호조도 있었지만 GM과 포드 측에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차 진영이 부각받았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도 이날은 같이 강세였습니다. 방위산업, 우주항공 쪽도 오늘 상승, 금요일장에 상승을 해줬고요. 이날 테마성으로는 초전도체 그리고 로봇 쪽에서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빠진 쪽은 2차 전지였고요. 철강금속도 결국 포스코그룹이 힘내지 못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방송 서비스는 CJ E&M 등이 급락하면서 끌고 내려갔죠. 중립적인 섹터로 넣어놓은 것은 중국 소비였습니다. 일부 종목은 상승을 유지했고 일부 종목은 상승을 반납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발 모멘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은 좀 우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크루즈선이 이제 하루 만에 53척 정도, 53척 정도 제주 예약을 했다라는 소식. 여전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집중되는 종목으로 압축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복귀였고요. 지금 시장은 말보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스토리, 2차 전지 성장주 이런 쪽보다는 실적이 정확히 눈앞에 찍히는 쪽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중소형 화장품사, ODM사들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콜마가 이제 끝자락 화장품 업체에 문을 닫으면서 이제 실적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날도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선케어 부분의 강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뜨거운 시기에 조금 더 실적이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법인이 합산 증가율, 이 실적에 대한 증가율이 70%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플러스 중국이 되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날 주가 3% 정도 올랐고요. 그 앞서 실적 내놨던 코스맥스도 대단했죠. 코스맥스 고객사가 2021년도에 600개 정도였는데 올해 1,500개 정도로 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날 주가 7% 올랐고요. CNC인터는 지금 미국에서 엄청 핫한 브랜드죠. 레어뷰티의 블러셔와 립오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된 모멘텀바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요일장 10% 올랐죠. 이런 식으로 중저가 브랜드 강세가 국내 업체들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정말 비만 당뇨처럼 하나의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많은 이들이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디 브랜드가 대세가 됐다라는 게 올해의 하나 키워드였죠. 중소형 화장품사들 분명히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잃었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 한국 화장품 상한가였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올랐는데요. 지금 이런 중소형 화장품의 하나의 트렌드 플러스 중국발 모멘텀이 작용되면서 화장품 쪽이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말보다 스토리, 실적이 잘 나왔던 쪽은 전력기기의 이제 마지막 주자였죠. 재룡전기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800% 증가, 영업이익률 무려 43%였습니다. 중소형과 소형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게 잡히고 있고 이것은 8월 10일까지의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9일 마지막 남은 재룡전기 실적을 꼭 확인하자 살폈었는데요. 결국 실적 내놓고 좋은 주가로 금요일장 거래를 마쳤죠. 반기 보고서에서 한 줄 코멘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잡혀 있었고요. 대전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늘고 있고 변압기 생산량이 1분기 대비해서 70% 늘었다라는 소식도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실적 괜찮았던 쪽이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태웅, 명신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명신산업 영업이익률도 꽤 좋았다라는 평과 함께 증권가 보고서도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은 일단 9%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로 해서 얼추 2분기 실적 소식들이 다 마무리가 될 거라서 내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만 상승세를 보여줬죠.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시간이 갈수록 제약이나 소비, 에너지 업종의 강세로 인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우가 그래서 결국 상승 전환했고요. 반도체 쪽이 영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스닥 100이 12월 이후 첫 2주 연속 하락 소식을 전하기도 했네요. 자, 유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주간 기준으로 7주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쟁 이후 최장기간의 랠리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워드로는 인플레 꼽아봤어요. CPI에서 괜찮아지네 라는 나름의 기대감을 안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PPI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PPI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도매 물가입니다. 그리고 PCE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연준이 참고하는 데이터가 PCE 물가다 보니 이 PPI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았습니다. 심리적인 위축이 살짝 있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파 행보는 일단락 될 것이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이요. 심상치 않게 계속 유가가 올라갑니다.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올해 원유 수요는 최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부분도 채굴리그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에너지, 원유, 가스 쪽 종목들이 이날은 강하게 올라갔고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4% 가까이 밀렸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11개월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8월 7일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저주라고 표현되는 AI 버블 끝자락이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이 종목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으로는 허벨을 꼽아봤어요. 상승폭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시스나 프리폼드 그리고 파월과 같은 전력기기 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았다라는 점이 눈에 띄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 부족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미국과 국내 같이 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고요. 셀시어스, 코카콜라와 함께 이런 음료 쪽의 판매 데이터들이 꽤 잘 잡히면서 셀시어스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내 올랐더라고요. 5거래 연속해서 상승하며 지난 한 주 동안 22% 상승이었는데 올해로만 놓고 봐도 70%입니다. 다이어트 음료로 유명하죠. 비만 당뇨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기 때문일까요? 비만 치료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소리 없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 골라봤고요. 섹터로 보시면 반도체 쪽 부진합니다. 엔비디아 비롯해서 AMD, 그 밖에 이 종목들이 다 왜 이렇게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램리서치, AMD, 그 밖에 장비주들까지도 전반적인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 역시나 하락했고요.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 흐름이 영 좋지 못하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면서 테슬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진둥닷컴 혹은 카지노 쪽까지 같이 내려갔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사까지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크나 존슨앤존슨도 강세였고요. 유가 상승의 에너지주도 올라갔네요. 한동안 보여줬던 2분기 내내 나타났던 반도체, 전기차, AI의 강세가 지금은 3분기 들어오면서 확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질이 좀 바뀌는 걸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자, 증권사 보고서 중에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하나증권에서 소재 포트폴리오 재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1년 동안 양극재와 비양극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 차이가 어마어마했다. 양극재는 3배 정도 올랐는데 비양극재는 마이너스 20% 정도더라. 그런데 비양극재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소될 경우 시장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아마 좀 반영이 되고 있죠. 지난주 주간 상승률 놓고 보면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등은 내렸는데 동박 쪽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SKC 5%,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양호했죠. 이런 식으로 비양극재 업체들 소외된 쪽에서 조그만 호재라도 소외됐다라는 것이 주목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외된 쪽 생각해 본다면 분리막, 전액, 동박 등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전액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ESS가 대세 국면에 들어갈 경우 전액은 기존의 사용량보단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또 미국의 증설이 실적에 반영되는 속도는 전액 쪽이 가장 빠를 것이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엔캠 등이 대표적인 주자인데 어떻게 될지 주가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동박에 대한 얘기는 최근 들어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구리가 IRA 주요 원자재 품목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하나의 힘이 돼줬고요. 지난 주간으로 놓고 봤을 때 동박 수출 단가가 큰 폭의 반등을 보였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더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죠. 올해 상승률 놓고 보면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는 그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엔캠이나 SKC 이런 쪽 관심 두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2차 전지 외 이제 소재들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3사 합병 재공시 기한입니다. 관련한 내용 지난주부터 저희 시간 통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휴장인데 중국과 미국에서 경기를 보여줄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점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폐암학회 초록과 알츠하이머 협회 컨퍼런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월마트나 타깃 등의 미국의 소비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니까 이 내용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산업 뉴스 보실까요? 미국의 니콜라 최근에 주가 탄력이 꽤 좋았었는데 전기트럭 전량 리콜 소식이 들려와서 이후에 이게 미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이슈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쪽도 지난 금요일 시세가 굉장히 좋았죠. TPC 등을 필두로 해서요.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암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한국 동결 자금을 해제한다. 결국 미국이 중동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또 에너지 인플레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납사 가격의 안정을 찾는다면 정유화학 쪽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목소리 나오네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던 만큼 해당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오늘 주제 어떤 거 잡으셨어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엔터주 브리핑 한 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SM만 실적이 나왔었고 나머지 3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적 발표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엔터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엔터 4사가 대망의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워낙에 기대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췄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분기 실적 증권가 전망치가 있습니다. FN 가이드에서 좀 참고를 했고요. 아무래도 평균을 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실제로 나온 것을 보면 SM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늘었고 영업이익도 84%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4%나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88%나 늘어나면서 역시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의 증권가 전망치를 보면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하회했다라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잠시 후에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죠. 무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엔터 4사 중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권가 전망치에서도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이 약간은 좀 아쉬울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급감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수치를 보면 8%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800억 원대를 넘게 나온 것이 눈에 띄었고요. 물론 일회성 비용 때문에 역성장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4사 말고 이제 중소형 엔터사 중에서도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14%나 늘어났거든요. 이 B2B가 컴백을 했고 여자 아이들이 컴백을 하면서 이 인기가 정말 상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앨범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역시나 최고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높았던 만큼 엔터주들이 좋은 실적을 나타냈는데요. K-팝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고 앨범과 공연 그리고 수익까지 모두 다 챙겼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구보의 판매는 좀 감소했지만 대표 IP를 가지고 있는 앨범들이 잘 나오면서 이 매출액이 5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이 확실히 좀 활발하게 나타났죠. 콘서트가 60회 정도였고요. 자회사도 실적이 개선됐고 팝업 스토어 같은 이런 쪽에서 이제 MD의 매출이 잘 나오게 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분기에는 SM 같은 경우 엔터 4사 중에서 유일하게 좀 실적이 아쉬웠었는데 그 서러웠던 시기를 지나서 2분기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9월에는 신인 보이그룹인 라이즈의 데뷔 또 NCT 도쿄라는 새로운 유닛까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앞서 우리가 역대급 실적이다라는 부분 체크했는데요. 그런데 좀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앞서 2분기에는 최대 이익이 지속이 될 것이고 이익을 기록할 것이고 지속적인 IP의 성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컨센서스는 약간 못 미쳤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역시나 좀 아무래도 실적에 큰 기여를 했고요. 여기서 2분기에 인식된 앨범만 약 630만 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있지나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도 반영이 되면서 마진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MD 수익까지 챙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YG도 마찬가지로 이 2분기에는 블랙핑크의 컴백은 없었지만 지수의 솔로 앨범이 좀 큰 기여를 했고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나 트레저의 아시아 투어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3분기에는 트레저가 컴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베이비몬스터 데뷔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앞서 영업이익이 약간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반기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아쉬웠던 이유는 바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BTS의 데뷔 10주년 행사가 있었고요. 위버스콘의 손실 같은 일회성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지금 위버스의 유료화가 연기가 됐긴 하지만 그래도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멤버스 플러스가 출시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빠르게 수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좀 실적들을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체크해봤듯이 JYP 엔터테인먼트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겹호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에서 9%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지금 MSCI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한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아무래도 금요일 시간 외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하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영업이익의 기대치가 일단 상단이 거의 한 5에서 600 정도로 나왔었어요. 5에서 6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456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약간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악재로 해석이 됐다. 그래서 과매도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JYP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부분들 많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전략을 전문가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들의 그러면 최근 시세를 좀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만이 상승부를 켰습니다. 주간으로요. 그리고 8월 들어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7% 이상 올라가면서 좀 독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흐름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좋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하이브 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이 빨간색 제일 위에 있는 게 JYP 엔터테인먼트가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그래도 굉장히 지금 7, 8월 들어서 빠르게 이를 따라잡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고점 부근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엔터 4사 중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증권가의 픽을 또 보면 좋지 않을까요? 우선 SM 같은 경우 8월 3일에 증권가 10곳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2일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최상단이 18만 원 정도 교보증권에서 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톱픽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려됐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라이벌은 어제 하이브다라는 내용의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내년을 보고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금요일에 너무 좋은데요? 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블랙핑크의 재계약 같은 경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8일에 블랙핑크가 데뷔 7주년을 맞았거든요. 이 데뷔를 넘어갔기 때문에 재계약도 지금 되지 않을까라는
거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밸류의 디스카운트도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자회사와의 시너지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나온 리포트는 찾아보니까 0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투자증권, 교보증권에서 7월에 이어서 탑픽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7월에 낸 리포트였는데 글로벌 끝판왕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쪽에서 현지 아이돌을 개발하는 유일한 엔터사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보니까 SM과 JYP를 좀 꼽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8월의 주요 일정들은 이렇게 되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적도 잘 나왔지만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 이상을 해내야 되는 게 앞으로 엔터사들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갈 거고요. 기대치가 낮았었는데 좋은 쪽이 바로 음식료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코스피 대비해서 지난주만 놓고 봤을 때는 한 4.6%포인트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삼양식품, 농심, 롯데칠성, 롯데웰푸드, 동원 F&B 실적이 잘 나왔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세 등이 유입되면서 올라주는 흐름이었죠. 대표 주자가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은 200억 원대였는데 영업이익이 44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았고요. 불닭볶음면 중심으로 해외 수출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1,600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 그러니까 밀양이 이 공장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고 반기 배당 이슈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시간외에서 뜨거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죠. 그런데 월마트양 실적과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하반기에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치까지 끌어올린 거죠. 삼양식품에 앞서서 나온 농심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100% 이상 증가했어요. FN가이드 기준 영업이익 343억 원 정도 추정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데이터였습니다. 월마트나 이런 해외에서 주력 유통업체들의 관리를 잘 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매출 성장률이 좋았다라고 하죠. 자, 농심과 삼양식품 모두 다 라면 업체로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오늘 또 오뚜기가 실적을 내놓게 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실적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빈칸이 어떻게 채워질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라면 3사 같은 경우는 실적 괜찮았고 앞으로도 좋을 여지가 분명히 있으나 이건 좀 부담이죠. 지난 분기에 이제 라면 가격을 인하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3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나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잠시 후에 이 부분 담아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요. 이에 맞춰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유창희 본부장과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곱야곱 지수는 조금 변동을 겪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크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네. 영임을 못 내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저희 나라는 좀 운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뭐 제약 바이오주들,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이었고 또 중국이 네. 우리나라 단체 여행을 일본하고 우리나라 단체 여행을 허용해 주면서 또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방어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주도주였던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그 공백을 뭐 제약바이오주라든지 여행 소비주들이 좀 메꿔주면서 시장이 좀 버텨주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약간의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4.2%를 다시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분기점에 놓여 있어서 그 부분이 잘 마무리된다라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가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저녁에 미국 증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내일 중으로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단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버텨준 게 약이 된다라면 충분히 또 한 2650 원저리까지의 반등 모멘텀을 좀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얘기 살짝 여쭤보고 싶어요. 시장에서 이제 양극재 쪽에 좀 집중됐던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래도 소외받았던 쪽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뭐 지난주로 놓고 보면 이제 동박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런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 대안으로 볼 만한 종목 괜찮게 보는 거 있으세요? 저는 8월 달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별로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아서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조정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조정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이 일부 오르는 것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도주들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다시 조금 치고 나가주면서 소부장단이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것이고 2차 전지라면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바닥이 확인되면서 좀 치고 나가줘야지 나머지 기업들도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들 기업이 만약에 조금 흔들림이 나오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6만 원 후반대에서 겨우 다시 7만 원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레벨 다운 되면 관련된 기업들은 다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투자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월 한 달만큼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좀 확인하고 봐야 될 때 대응해야 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 말고 8월에 이제 본부장께서는 어느 섹터로 좀 힘을 주세요? 뭐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그리고 로봇 AI 어쨌든 이슈는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그래도 산발적이나마 조금은 대안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섹터 질문으로 가볼게요. 엔터 쪽이요. 엔터 뭐 워낙 본부장과 얘기 많이 했었고요. 네. 4월경에 이제 JYP 엔터 긍정적으로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익률 뭐 70% 정도 최고가 기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터사들 실적을 열어보면서 느낀 것은 참 좋은 실적들인데 워낙 기대치가 높으니까 정말 기대 이상을 해내야 되는 것에 대한 좀 네. 압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엔터사 입장은. 뭐 기업의 주가라는 게 항상 실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어떤 기업은 최대 실적을 매 분기 보여줘도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기업이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적자를 계속 보여줘도 뭐 이게 바닥일 거야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번 엔터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선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조정기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조금 이런저런 좀 뭐 좋은 이슈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섞이다 보니까 주가가 영 맥을 좀 못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상당히 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라면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신구 아티스트들의 조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들이 앞으로의 그 매출 성장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확인을 좀 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특정 스타에 의존하게 된다라면 주가는 그 스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BTS 같은 경우가 군 입대 이슈들 뭐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되면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특정 아티스트한테 집중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예전보다 더 수익성이 높아졌다라는 네.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고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SN 같은 경우는 최근에 M&A 이슈가 끝나고 나서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다시 그 가격대로 회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1분기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그 다음에 약간의 모멘텀의 기스가 났었던 네.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실적으로 주가는 답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YG 엔터테인먼트 아직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준 거 본다라면 어느 정도 이 박스권 흐름에서 본다라면 박스권 하단에서 충분히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Y젠터와 큐브엔터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음식료 섹터로 넘어갈게요. 라면 3사 실적이 괜찮습니다. 요즘 생각 외로 실적이 좀 좋은 곳들이 간혹 있는 게 저는 한샘이나 리바트 이런 가구 쪽도 생각보다 실적 좋았다는 게 눈에 띄었고 음식료의 라면 3사는 실적 좋을 줄 알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놀라웠어요. 네. 이 업체들 뭐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근데 음식료 업종군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라면 관련된 기업들의 네. 주가가 좋았던 것이지 나머지 기업들은 여전히 좀 바닥에서 좀 맴돌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라면 기업도 뭐 삼양식품, 농심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는 영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곡물 가격이 좀 이슈가 있었던 것이지 상당히 곡물 가격의 안정화를 띄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좀 원화가 안정적 흐름을 보여준 것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상당히 완화시키지 않았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라 보고 있습니다. 뭐 라면 같은 경우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죠. 뭐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수출이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덜 반영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규제 우려감이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되었고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 또 거기다가 이제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증시 조정기의 어떤 방어주 성격을 갖는다라면 저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라면 쪽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다른 쪽 음식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직까지 주가 반영이 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창의 스픽 들어가 볼게요.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폭스바겐 전동화 부품 수주 이슈. 이게 지난주 후반에 네. 좀 이슈가 됐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네. 뉴스였죠. 근데 목요일에는 주가가 반응하지 못했고 금요일에 조금 반응하는데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기차 전동화 쪽으로 해서는 현대기아가 상당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쪽의 그 배터리 관리 부품을 2025년 정도부터 공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금액은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한 5조에서 6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배터리 관리 부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차의 엔진이나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관리를 잘 못한다라면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그 전동화 시장을 망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의 거점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국, 유럽, 미국 쪽에
생산 기지를 잘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게 폭스바겐 쪽뿐이 아니라 다른 완성 업체 쪽으로도 부품 공급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연간 수주 목표액은 충분히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현대기아가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박스가 하단을 탈피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단기 목표가 27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하단은 21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만약에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증시가 조정기에 좀 놓여 있다라면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좀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얘기 주셨고 오늘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목표가는 2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꺼진 주식 다시 보기라는 메리츠의 이제 시황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찌 보면 그 맥락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잘 지켜보면서 저희도 AS 해나갈게요. 자,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